44도 유럽의 심장부가 녹아내릴 때한 아이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병원의 에어컨은 멈췄고 세계는 무기력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는 말했다. 서울은 괜찮아. 믿기 어려운 한마디. 그 나라, 그녀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보낸 절대 다시는 밟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땅. 그러나 그곳에서 아이는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하나가 한 도시를, 한 국가를, 그리고 한 여자를 바꿨다. 저는 클라라 모레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환경보건정책수석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2024년 7월 마드리드의 연일 44도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날도 WHO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이 전력 부족 사태로 비상이었거든요. 12살 아들 산티아고는 사무실 옆 대기실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식이 있는 아이라 늘 걱정이었지만 회의가 너무 중요했죠.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대기실로 뛰어가니 산티아고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실내 냉방은 이미 과부하로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응급실로 옮겼지만 상황은 더 끔찍했어요. 노인들과 어린이들로 가득 찬 병원의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전이 일어났어요. 비상조명의 붉은 경고등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죠. 엘리베이터는 멈췄고 산소 공급마저 끊겼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들을 외부로 대피시키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밖은 44도였습니다. 절망적이었죠. 그때 제 스마트폰에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지인이 서울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낮인데도 사람들이 웃으며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지구, 같은 여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제 어머니가 사망한 바로 그 나라 말이죠. 산티아고가 다시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도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죠. 이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실시간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서울은 평화로웠던 거죠. 동료들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클라라 가봐. 산티아고를 위해서라도.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한국은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제게는 그곳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2001년 제가 24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의사셨어요. 국제 NGO 프로젝트로 한국의 한 지방 소도시에 파견되셨죠. 의료 지원 활동을 하러 가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균성 폐렴에 걸리셨어요. 의료진의 대처가 미숙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죠.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을 위험하고 미흡한 후진국으로 여겨왔습니다. 비과학적이고 정서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 곳에 제 아들을 데려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산티아고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마드리드의 모든 병원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전력망이 붕괴되면서 의료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며칠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를 잃었던 그 아픔을 다시 겪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만은 살려야 했죠. 결국 마지막 희망으로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저를 움직였죠. 공항 출국장에서 산티아고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어요. 23년 전 어머니의 죽음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저는 병원 정전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여름을 허용하지 않겠어.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느껴진 건 시원한 공기였어요. 7월 말인데도 숨쉬기가 편했죠. 산티아고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시원해요. 아이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드리드에서는 몇 주째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더욱 놀랐어요. 조용하고 안정적인 공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사람들의 표정도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더위에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무더위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한낮인데도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마드리드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 산티아고도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산티아고가 말했어요.
엄마, 나 숨이 안 막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몇 주 동안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23년 전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나라가 맞나 싶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산티아고가 호텔 침대에 누워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가슴이 안 답답해요. 아이의 편안한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같은 폭염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차양막이었어요. 햇빛이 강해지면 자동으로 펼쳐지더군요. 지하보도를 걸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하도시 같았어요. 사람들이 지상의 더위를 피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죠. 온도가 20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더위 쉼터라는 곳도 가봤어요. 곳곳에 설치되어 있더군요. 누구나 무료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동네마다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분사 시스템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미세한 물방울이 나오는 장치가 있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체감 온도를 낮춰주고 있었죠. 산티아고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도시 전체가 에어컨 같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개별 건물의 에어컨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페인에 있는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친구의 딸은 며칠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외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반면 산티아고는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았어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공원에서 축구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이 대조적인 모습을 SNS에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같은 지구 맞나요? 이런 게 가능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는 걸까? 기술의 차이일까? 아니면 시스템의 차이일까? 산티아고가 저녁에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드리드에서는 여름만 되면 고통스러워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지, 스페인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방문했어요. 연구원들이 한국의 냉방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핵심입니다. 전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분산시켜서 과부하를 방지하죠. 정말 놀라웠어요. 마드리드에서는 모든 에어컨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전력망이 붕괴됐는데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미리 예측해서 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서울시 도시설계국을 찾아갔습니다. 정 팀장이라는 분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만든 도시입니다. 냉방도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도 아이가 천식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욱 절실했다고 했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지열 냉방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땅속의 차가운 온도를 이용해서 건물을 냉각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이었죠. 삼성 냉방연구소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층별 전기요금 보조금 시스템이 있다는 거였어요. 소득이 낮을수록 냉방비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권이라고 봅니다. 연구원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스페인에서는 아직도 에어컨을 사치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3년 전 제 어머니가 사망했던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혁신적으로 발달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경험한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였던 거예요. 저는 23년 전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산티아고와 함께 서울 대병원도 견학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완벽한 환경 제어 시스템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지금 이런 곳에서 치료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스페인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도 여름을 즐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산티아고가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여름이 무섭지 않아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스페인을 바꿔보겠다고 말이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스페인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산티아고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지만 제게는 할 일이 있었거든요. 스페인의 모든 아이들이 산티아고처럼 여름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일 말이죠. 산티아고야, 우리가 마드리드를 서울처럼 만들어보자. 어떨까?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친구들도 여름에 밖에서 놀 수 있겠네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WHO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모든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철학을 담았어요. 스마트 그리드, 지열 냉방, 무더위 쉼터, 계층별 전기요금 보조금까지 하나하나가 혁신적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고방식의 변화였어요. 냉방을 사치가 아닌 인권으로 보는 시각, 여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기는 계절로 만드는 철학.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죠. 마드리드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여전히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포기하는 대신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산티아고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여름이 무섭지 않아.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저는 즉시 WHO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냉방 인권 실현을 위한 서울 모델 도입 제안서. 동시에 스페인 정부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날 밤 산티아고와 함께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대화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스페인 친구들도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엄마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이죠. 진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여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WHO 보고서를 받은 스페인 정부의 반응은 차갑더군요. 후안 마르케스 보건부 총괄본부장이 제일 강하게 반대했어요. 에어컨은 사치다. 우리는 로마의 후예야. 태양과 함께 살아온 민족이라고.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문들은 제 제안을 동양 예참 망상이라고 조롱했어요. 시민들도 환경오염을 걱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죠. 정치인들은 예산 타령만 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냐는 말만 반복했어요.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TED 강연을 신청했습니다. 제목은 한 아이의 숨소리가 바꾼 세상이었어요. 강연에서 저는 산티아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숨을 쉴 수 없었던 아이가 서울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생생하게 전했죠. 여러분의 아이가 여름만 되면 숨을 헐떡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마르타 리베라라는 마드리드 시청 SNS 담당자가 도움을 줬어요. 엄청나게 긍정적인 성격의 분이었죠. 어머, 이건 국가가 사야 해요. 한국 진짜 신박하네요. 마르타가 TED 강연 영상을 SNS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산티아고가 서울에서 웃으며 뛰어다니는 영상이 화제가 됐죠. 시민들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도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도 저렇게 웃을 수 있다면 에어컨이 정말 사치일까?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시범 지역 3곳을 선정해서 한국식 냉방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죠. 마침내 마드리드 시의회에서 시범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예산은 적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첫 번째 무더위 쉼터가 문을 열던 날, 도로테아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에어컨이 죄야? 아니야. 이건 늙은이도 숨쉬고 살라는 하느님의 선물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산티아고도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여름을 바꾸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7월 마드리드 중심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름 축제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축제 이름은 엘 밀라그로 데 세울, 즉 서울의 기적이었습니다. 한때 죽음의 계절이었던 여름이 이제는 축제의 계절이 된 거죠. 거리 곳곳에 무더위 쉼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마트 차양막이 햇빛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분사 시스템이 시원한 물방울을 뿌려주고 있었죠. 아이들이 한여름 한낮에도 밖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산티아고도 15살이 되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말하는 아이가 됐어요.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산티아고가 학교에서 발표를 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여름을 바꾼 사람이야.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숨을 쉴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가장 행복한 계절이 됐어.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후안 마르케스 본부장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냉방 시스템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됐죠. 지금은 전략적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분도 체면상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도로테아 할머니는 여전히 무더위 쉼터의 단골이셨습니다. 이제는 동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며 행복해하고 계셨어요. 마르타는 여전히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유럽 도시들도 마드리드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유럽을 바꿨습니다. 냉방은 사치가 아니라 인권이에요. 축제 마지막 날, 저는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3년 전 한 아이가 숨을 쉴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을 찾기 위해 시작된 여행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속에서 산티아고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티아고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난 숨 쉴 수 있었어.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 하나가 도시를, 나라를, 세계를 바꿨단다. 이제 마드리드의 여름은 더 이상 견디는 계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숨 쉬고 웃고 살아갈 수 있는 계절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아이의 작은 웃음이었습니다.